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2쪽입니다. 62쪽 기말 수정 분계라는 거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역시 분계의 개념이 쭉 나오는데요. 약간 조금 개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먼저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말 결산 분계는 지금도 하고 나중에 실무 쪽 가서도 또 할 거고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해되신다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역시 전산회계 2급을 거쳐서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보겠습니다. 선급 비용, 비용의 이연이죠. 이연. 발미 이선 기억나시죠? 선급 비용 미리 지급했던 비용이다. 올해의 기속부디 아니고 내년 건데, 사실은 내년 건데 미리 준 거예요. 그래서 선급 비용, 일종의 자산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 중에서 단기에 속하는 비용이 아니고 차기에 속하는 비용이다. 지급했지만 올해 게 아니라 자기 겁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이에요. 연서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1일과 12월 31일에 분계를 하라고 합니다. 임시 매장을 3개월간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올해는 11월, 12월, 1월은 내년 거죠. 중간에 12월 31일 결산일이 있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이게 올해 건지 아닌지 내년 건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임차하고 단기 11월 1일에 3개월분 임차료를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1일에는 이런 분계를 했을 겁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얼마? 300만 원 이렇게 분계하고, 차변에는 임차료죠. 임차료 3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했을 거예요. 임차료와 임대료 구분할 수 있으시죠? 임차료, 임대료. 임차료 이렇게 주는 거죠. 임대료는 건물주 받는 월세. 임차료는 세입자가 주는 월세. 그래서 임차료는 세입자가 준다. 비용이고요. 임대료는 건물주가 받는다. 수익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지급했으니까 현금 대변에 쓰고 차변에 임차료. 그리고 12월 31일 날 감해보니까, 기말 결산일이 감해보니까 300만 원, 3개월간 3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입니다. 100만 원씩인데 이게 300만 원을 줬어요. 11월하고 12월은 올해가 맞는데 내년 1월 거 100만 원은 올해 게 아니고 내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할 때는 내년 기속부는 구분해주라. 그래서 이 임차료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올해 게 아니다. 내년 거다. 그래서 차변에 있던 임차료를 대변으로 와서 감소시켜줍니다. 임차료 100만 원은 올해 게 아니고 내년 거다. 이게 뭐냐? 선급 비용이라는 거예요. 차변에 선급 비용. 선급 비용 100만 원. 이렇게 내년 거를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자산입니다. 미리 지급한 비용이라서 자산입니다. 당고장 표시에 만약에 지출 시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다.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단 말은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전액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계합니다. 전액 선급 비용, 자산이니까 차변에 쓰죠. 차변에 선급 비용 300만 원. 대변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일단 현금 똑같고요. 그리고 이게 11월 1일이고요. 12월 31일에 결산일에 선급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선급 비용은 100만 원이죠. 올해 200만 원이 기속되고 100만 원은 내년 겁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 중에 100만 원을 남겨야 되니까 200만 원을 없애줍니다. 대변에 선급 비용. 200만 원은 선급 비용이 아니라 올해의 비용이 맞다. 이 200만 원은 그래서 임차료가 된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급 비용이 200만 줄어졌으니까 선급 비용이 300에서 200이 줄었으니까 결국 100만 원이 선급 비용이 남는 거고요. 올해 임차료는 200만 원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용으로 이렇게 분계해도 임차료가
200만 원이 되는 거고 300에서 100 줄였으니까 200이 되는 거고 선고 비용이 100만 원이 남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틀린 게 아니고 다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선수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선수 수익 63페이지 있습니다. 선수 수익 미리 받은 수익이에요. 미리 받은 수익이다.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내년의 수익인데 올해 미리 받은 겁니다. 미리 받아서 이게 부채에 해당이 돼요. 부채. 미리 받았다. 안 받을 걸 받았다. 받았으면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뭔가 해줘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채입니다. 부담이 되면 부채죠. 그래서 선수 수익 올해 받을 게 아니라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미리 받았다 해서 부채예요. 현금으로 수취한 수익 중에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 아니라 차기에 속하는 거. 그러니까 내년 거를 올해 미리 받았다는 거죠. 이를 선수 수익으로 한다는 거죠. 건물 6개월간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임대는 건물주가 건물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때 임대료가 하죠. 단기 9월 1일에 6개월분 임대료 60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전액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어떻게 한 거냐면 9월 1일 날 현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을 씁니다. 현금 600만 원을 썼다고 해요. 대변에는 임대료라고 씁니다. 임대료 600만 원. 임대료는 건물주가 받는 월세 수익입니다.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에 그래서 현금 받고 임대료 썼는데 이게 문제가 6개월간 중간에 12월 31일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단기는 9, 10, 11, 12 다 합해서 4개월입니다. 내년 차기에는 또 1월, 2월 해갖고 2개월치가 내년께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선수 수익으로 해가지고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31일이 되면 수익으로 계상한 임대료 중에 600만 원 중에 두 달치니까 200만 원이죠. 한 달에 100만 원씩 되는 거니까 200만 원은 올해 임대료가 아니라 내년의 임대료다 해가지고 임대료 수익을 감소시킵니다. 200만 원 감소시켜요. 임대료 200만 원 수익이니까 감소가 차변이죠. 이거는 선수 수익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200만 원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만약 수입 시 전액 부채로 처리했다. 전액 부채로 처리했단 말은 전액 다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전액 다 선수 수익 부채 미리 받은 돈으로 처리했다. 그렇다면 9월 1일 날 이렇게 분기를 했을 겁니다. 현금이 차변으로 들어오니까 600만 원 다 현금. 대변에는 선수 수익 6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2월 31일 날 보니까 9, 10, 11, 12 4개월 거는 올해의 수익이 맞다. 수익, 임대료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대변의 임대료 수익이니까 4달치 400만 원은 임대료를 제대로 써주자. 그리고 4달치는 선수 수익이 아니다. 대변에 쓴 거를 차변에 쓰면 감소되는 거죠. 선수 수익 4달치 400만 원은 이게 선수 수익이 아니라 올해의 수익이 맞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 전체 600만 원이라고 기록했는데 600만 원 기록했는데 400만 원은 취소시킨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선수 수익은 2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위에 보니까 선수 수익 200만 원 일치합니다. 올해 임대료는 400만 원이네. 임대료 600만 원 있었다가 200만 원 취소해서 400만 원만 남았죠.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거는 뭐 위에 있는 이 회계처리를 주로 쓰고 예외적으로 밑에 그 당구장 표시 회계처리를 쓰는데 위에 거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4페이지에 미지급 비용 발생, 부채, 미지급 비용이 발생했는데 줘야 됩니다.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아직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줬을까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줬다는 겁니다. 얼굴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니까 작은 얼굴이 더 보기가 좋네요. 죄송합니다. 얼굴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작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여튼 미지급 비용 발생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역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지급해야 된다는 의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발생입니다. 미지급 비용. 비용이 발생은 했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미지급 비용으로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10월 1일 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1년 뒤에 갚기로 하고 차입했다. 빌렸다는 이야기죠. 차입은 빌렸다. 이자는 연 12%로 원금 상환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원금 상환일이 언젠가요? 10월 1일에 빌렸어. 10월 1일에 1년 뒤에 갚기로 하고 빌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9월 말이 되겠죠. 9월 말에 이자와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데 10월 31일에 보니까 이자가 발생은 해요. 일단 천천히 분개해 보겠습니다. 10월 1일 날 차입했다. 1년 이내, 기간이 1년 이내면 단기라고 씁니다. 그 단기 차입금이에요. 현금을 차입했다고 생각하면 차변에 현금이죠. 차변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 현금 100만 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는데요. 12월 31일에 가만히 보니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그 지급할 때가 아니에요. 9월 말에 지급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는 발생을 한 겁니다. 몇 달 동안?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이자가 이미 발생을 한 거죠.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 이것도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3개월치 이자가 얼마일까요? 100만 원에 12%입니다. 이자율 12% 곱하기 전체 12개월분에 3개월치만 발생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연 이자율이 12%이기 때문에 연 12개월분에 3개월 해주는 겁니다. 1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죠. 하면 3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3만 원이 이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자 비용입니다. 비용은 차변에 쓰죠. 차변에 이자 비용. 3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미지급 비용 3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미수 수익.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건 일종의 자산입니다. 수익이 발생했는데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돈이죠. 그래서 자산입니다. 미수 수익. 수익이 발생했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았을 때 미수 수익으로 하는데요. 혹시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7월 1일 거래처에 현금 100만 원을 1년 뒤에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했단 말은 빌려줬다는 이야기죠. 연 10% 이자를 상환일에 수취하기로 약정했다. 7월 1일에 빌려줬습니다. 1년 뒤니까 1년 기간이니까 뭐 다음에 6월 말일 날 받을 거죠.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7월 1일 날 한번 보죠. 7월 1일 날 현금을 빌려줬으면 현금이 대변으로 나가고 차변에는 대여금인데 1년까지는 단기 대여금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대여금 1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줬으면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은 대변으로 나가고 대여금도 자산이니까 자산은 차변에 발생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12월 31일이 되니까 이때 이자를 받을 거는 내년 6월 말에 이자를 받을 건데 이미 이자를 받을 권리는 생긴 거예요. 몇 달치? 6개월치. 7, 8, 9, 10, 11, 12 전체 6개월치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올해 단기에 발생한 이자는 얼마인가? 100만 원 곱하기 전체 10%입니다. 연이자율 10%, 연이자율 10% 곱하기 12개월분에 6개월입니다. 7, 8, 9, 10, 11, 16개월이죠. 이거 계산하면 5만 원 나옵니다. 계산기 두 대를 보셔야 됩니다. 100만 원 곱하기 10% 나누기 12 곱하기 6 하면 되죠. 5만 원. 그래서 이 5만 원 받을 때는 안 됐지만 이미 발생했다. 그래서 올해의 수익으로 장부에 적어줘야 돼요. 올해의 수익. 대변에 수익은 대변이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이자 수익 5만 원. 차변에는 미수 수익이죠. 미수 수익. 미수 수익 5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기말결산 분개를 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천천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소모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모품. 사무실 같은 데서 그냥 두고 그냥 쓰는 걸 소모품이라고 하죠. 볼펜, 뭐 A4 용지 이런 것들 그냥 쓰는 것들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사업에 사용되는 볼펜 등 소모품을 구입하였을 때 소모품 중 사용분은 소모품 사용했으면 소모품이 일종의 비용이고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분은 소모품 자산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기말결산에 나가는 겁니다. 기말 11, 31자로 남아있는 거는 소모품 자산, 쓴 거는 소모품 비용입니다. 그래서 결산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구입 시 회계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처리했으면 취득할 때 소모품 100만원치를 현금으로 구입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면 소모품으로 기록합니다. 자산 증가한 자변 소모품, 대변에는 현금. 결산할 때 기말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소모품이 20만원이었다. 소모품이 원래 100만원치 기록했는데 남아있는 게 20만원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80만원은 사용했겠다. 이게 소모품비가 됩니다. 80만원을 소모품비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은 소모품비 80만원 기록해주고요. 대변에는 소모품 80만원 써서 차변에 있던 100만원 중에 80만원은 없어졌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입할 때 소모품 100만원치 현금으로 구입할 때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하면 일단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전액 다 비용이라고 쓰는 거죠. 비용은 자변에 쓰는 거죠. 대변에 현금 나간 거 쓰고요. 기말결산 때 보니까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소모품은 20만원이다. 아, 전체를 다 100만원을 다 비용으로 써버렸는데 비용으로 기록해버렸는데 20만원을 안 쓰고 남아있으니까 20만원이 자산이구나. 그러면 자산으로 기록해줘야지 하고 차변에 소모품 20만원을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이 중에 그리고 소모품 100만원 중에 20만원은 소모품비 100만원 중에 20만원은 소모품비가 아니다. 그리고 취소. 비용의 취소는 대변이죠. 비용 발생은 자변, 비용이 아니다. 그럼 대변. 그래서 소모품 20만원이 기말에 남아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산분계로 인해서 소모품비 20만원,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소모품비가 감소했죠. 비용이 감소한다는 말은 이익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죠. 수익 빼기 비용은 당기순이익 이익이니까 비용이 감소한 거죠. 20만원만큼 감소한 거죠. 100만원인 줄 알았는데 20만원 빼주자. 그러면 20만원 감소, 이익이 20만원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소모품비 80만원을 적어주니까 결산분기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80만원 감소했다. 왜? 비용이 80만원 증가했으니까 이익이 80만원 감소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모품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반드시 손으로 써보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입니다. 가수금, 가지급금. 개념이 중요해요. 가수금은 입금된 금액 중에 원인을 모르는 금액이고, 가지급금은 원인을 모르는 지급액. 그러니까 가수금은 뭔가 들어왔다. 예금에 뭔가 들어왔는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가지급금은 지급을 했는데, 지급한 건 알겠는데 왜 지급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가지급금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수금은 원인을 모르는 입금액이고, 가지급금은 원인을 모르는 지급액입니다. 입금, 지급. 보통 예금 입금됐는데 이게 왜 입금됐는지 잘 못 찾겠다. 입금자 명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고요. 가지급금은 시험에 나올 때는 100%다 출장입니다. 출장할 때는 출장비조로 일단 현금을 얼마를 줍니다. 직원이 출장 가서 쓸 수 있는 돈을 주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정산합니다. 이게 가지급금이에요. 가수금은 추후 원인을 판명하여 해당 계정과목으로 대체하고요. 가지급금은 사용된 후에 역시 해당 계정과목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이런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에 잘 표시가 안 돼요.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게 있는데요. 기역번에 보통예금, 기역과 니은이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책 65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기억본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본 보시면 보통 예금에 4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기억본 보겠습니다. 4만 원 입금되었는데 그럼 보통 예금 입금됐으면 차변의 보통 예금이겠죠. 보통 예금 4만 원 입금됐는데 원인을 알지 못한다.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 가수금이죠. 가수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책 보시면 분기해서 보통 예금 4만 원, 대변의 가수금 4만 원 이렇게 적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메뉴에 동그라미 니은번 가수금 4만 원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금액으로 판명됐다 해가지고 니은번 보니까 가수금 4만 원을 회수했다. 그렇다면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차변에 써서 없애줍니다. 가수금 4만 원.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다. 외상 매출금 4만 원. 이렇게 써가지고 가수금을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차변에 써서 없애줍니다. 없애주고 제대로 된 계정 과목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D급번 보시면 직원의 출장으로 출장여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출장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가지급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하는 거니까 대변의 현금 3만 원. 이거는 가지급금이다. 차변에 가지급금 3만 원. 일종의 자산입니다. 가지급금은. 가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썼겠죠. 일종의 부채고 가지급금은 일종의 자산입니다. 출장 시 식대 2만 원, 교통비 5천 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반납하다. 가지급금 3만 원 중에 2만 5천 원 썼어요. 그러면 대변에 가지급금 써가지고 3만 원 없애주고요. 차변에 있던 걸 대변에 써서 없애주고 차변에는 합해서 여비 교통비입니다. 여비 교통비 합해서 2만 5천 원. 나머지 5천 원은 잔액은 반납했으니까 현금이 반납된 거죠. 차변의 현금.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5천 원 들어오고 여비 교통비 2만 5천 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역시 기말 수정 분계를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걸 했습니다. 실제로 분계하는 거, 분계 차변 대변 나눠서 연습장에 반드시 써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나왔던 62페이지에 나왔던 선급 비용, 그 다음에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소모품, 가지급금, 가수금까지 전체가 다 이론 문제로도 잘 나오고 실무에서 입력하는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한 2번 복습할 때 2번 정도만 연습장에 쭉 문제 풀듯이 분계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